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알력소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단숨에 1700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은행 간 금리 급등. 일단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금융의 위험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CPI 발표. 미국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고 전월보다 낮아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쇼스퀴즈.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암호화폐는 보통 하락을 하죠. 이번 상승은 이 숏스퀴즈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비트가 회복을 한 후 이더 또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이 나온 후 새벽에 올린 만큼 빠지긴 했지만 한순간이라도 25.2K의 매도벽을 깼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은 이러한 이더의 다음 행선지는 어딘지, 그리고 증권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로 10년 안의 인생을 바꾸실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악재인 증권소송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법무장관은 쿠코인을 소송하면서 이더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더는 ICO 자료에서 새로운 이더의 생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기 때문에 가치의 디지털 저장소로 홍보했고, 이더를 루나 테라 USD와 마찬가지로 제3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했었죠. 그 이후로 쿠코인 소송은 진전이 없었지만 이더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리플 친변호사 존 디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할 집단 소송에 1000명의 이더리움 보유자가 참여했고, 이 중 57명은 뉴욕 시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 검찰청이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식 문서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표기한 데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전에도 존 디트는 자신의 트윗에 이더는 증권이 아닙니다. SEC가 이더를 증권이라고 주장했다면 나는 XRP에서 했던 것처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기간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소매 보유자는 스스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뉴욕 검찰청의 미등록 증권 언급에 제대로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규제가 안 잡힌 시장에 왜 자꾸 이런 만들어지지도 않는 규제를 들이밀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소송으로 이더가 미등록 증권으로 판례가 남으면 모든 알트코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아직은 크진 않지만 추후 뉴욕 검찰청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송 이슈가 나올 때 바로바로 체크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더 업그레이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괴를리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에 다가오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더 정확하게는 샤펠라로 알려진 최종 드레스 리허설이 열렸습니다. 테스트는 스테이크 이더 인출을 시뮬레이션하여 다음 달 언젠가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라이브로 활성화하는 최종 단계에 매우 기대되는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괴를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세계의 테스트넷 중 마지막이었는데, 이 테스트는 가장 큰 검증자 세트를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활동을 가장 가깝게 모방한다는 점에서 3가지 테스트 중 가장 기대되는 테스트였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스테이킹 공급자가 스테이킹된 이더 인출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를 3월로 설정한 초기 일정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4월 초까지는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짚어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미뤄진다고 해서 마냥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고 나서 온갖 버그가 터지는 것보단 업그레이드가 미뤄지는 게 차라리 좋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 홀더분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더의 강력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인플레이션 대시보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난 9월 합병 이후 네트워크의 공급이
63,287 이더만큼 급감하면서 현재 디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공급량은 1억 2,045만 7천 개로 이더 소각률은 121만 9천 개로 이동했고 공급량도 지난 30일 동안 0.44%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공급을 줄이고 결국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자면 울트라사운드 머니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더리움 공급량은 2025년까지 1억 1,7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커의 발행 보상은 연간 약 4%로 비스테이커의 연간 약 1.8%의 속박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급 급감으로 이어지는 이더 소진의 대부분은 유니스왑, 테더 및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의 급증을 촉발시킨 블러 에어드롭을 포함한 주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이더 전송에 기인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더리움 공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 결국 이더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것이고 특히 디파이 및 NFT 생태계에서 네트워크의 지배력을 감안할 때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욱 디플레이션이 강해지겠습니다. 이런 호재 상태의 이더의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의 차트를 인용해보자면 강력한 매수 압력은 1,500달러 범위 아래로 떨어진 가격이 3일 이내에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위 아래로 급격히 하락한 후 저점을 재시험하면 매도 기회가 되겠지만 OVB는 주말과 월요일에 많은 매수량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이 1,500달러와 1,600달러 수준을 넘어서서 1,600달러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중간 범위 표시인 걸로 나타났고 위쪽으로는 1,700달러에서 1,750달러 지역이 가격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따라서 모든 이더 구매자는 현재 영역 주변에서 매도를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RSI와 OVB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RSI는 중립 50보다 훨씬 높았고 1,700달러가 깨지면 상승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1,750달러 영역이 지지선으로 바뀌면 다음으로 더 높은 기간 저항은 2,000달러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다음은 산티먼트의 차트를 보자면 MVRV 비율은 더 높아지지만 매도 압력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30일 MVRV 비율은 3개월 최저치에서 스스로 상승했고 현재 다시 한번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보았다는 걸 시사하는데 그러나 180일 휴먼 순환 지표는 3월 12일에 큰 폭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더리움의 평균 보유자 시세도 2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소 간 토큰 이동이 더 크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1월 상승세 이후 분배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인 만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보이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1,700달러 구간은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1,700달러가 깨지면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올 텐데 그때 1,750달러까지 상승하면 다음 저항 구간은 2,000달러가 될 것이다. 다만 MVRV 비율은 높아졌지만 매도 압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슈퍼 아메리카를 외치던 미국의 은행들이 하나둘 파산을 시작했고 어찌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주일 전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악재지만 코인 시장이 빛을 볼 시기가 곧 오겠구나 싶은 시기입니다. 달러의 붕괴, 미 은행의 붕괴, 그러면 전 세계는 암호화폐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융구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라는 말 잊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이더리움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